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지난번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함께 보면서 함수 총정리를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랭크 함수와 if 함수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 VLOOKUP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곰피디쌤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1월부터 8월 달까지 기출문제, 우리 함수 문제들만 정리해 놓은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랑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배울 VLOOKUP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1월부터 8월 달까지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던 함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 VLOOKUP 함수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는요. 데이터 영역에서 같은 값을 찾아서 원하는 열의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3월에 출제되었던 B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당월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에요. H의 14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당월 판매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H의 14셀에 이 상품명에 따른 당월 판매량 데이터 영역에서 백진주 쌀을 찾아서 원하는 열의 값, 자, 당월 판매량이 이곳에 있어요. 이 열의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란 소리예요. 자, 여러분 VLOOKUP 함수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는 VLOOKUP 가로 열고 기준이 되는 기준값 쉼표 데이터 범위인데요. 자, 데이터 범위를 블록 잡으실 때는 반드시 기준값부터 데이터 범위예요.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범위를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자, 열 번호. 자, 쉼표 옵션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H의 14셀을 기준으로 당월 판매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기준값은 뭐가 될까요? 그쵸? H의 14가 기준값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기준값부터 데이터 범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범위는 데이터 영역을 블록을 잡으셔야 하는데, 여기서는요, 기준값이 상품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상품명부터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요 앞에는 지금 상품 코드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실수로 B열에 있는 이 상품 코드부터 블록을 잡으면 데이터가 오류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준이 되는 데이터 영역부터 블록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영역은 C의 5부터 잡을 거예요. 만약에 C의 4부터 잡으면 결과가 틀린가요? 다르게 나오나요? 상관없어요. C의 4부터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C의 5부터 잡을 건데 어디까지 영역을 잡아야 하나요? 자, 우리는요. 당월 판매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잡을 때 반드시 당월 판매량이 포함되도록 요 당월 판매량까지 잡아주셔도 되고 나는 이 영역 잡는 게 헷갈려요. 그럼 끝까지 그냥 제2의 12까지 잡아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C의 5부터 제2의 12까지 잡아줄까요?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열번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월 판매량을 구하는 거예요. 당월 판매량의 열번호가 우리가 블록 잡았던 걸 기준으로, 자, B열부터 아니에요. 블록 잡았던 이 C열부터 지금 몇 번째 열에 당월 판매량이 있냐는 소리예요. 자, 우리 당월 판매량이 5번째 열에 있죠. 자, 그 옆에까지 블록 잡아줬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5번째 열에
당월 판매량이기 때문에 자, 열 번호는 5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은요. 여러분 저희가 상품명이 백진주 쌀의 당월 판매량을 구해요. 이 상품명이 뭐 살치살 스테이크의 판매량이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한 값을 구해주고자 합니다. 자, 정확한 값을 넣고자 할 때는 옵션 값에 0 또는 펄스. 자, 펄스가 엑셀에서는 0으로 인식합니다. 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유사한 값. 자, 예를 들어서 90점부터 100점까지는 A를 주고 80점부터 89점까지는 B를 주고 자, 요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할 때는 80점만 B가 아니에요. 그쵸? 80점부터 89점까지 B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사한 값으로 옵션 값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유사한 값의 옵션은 1 또는 true 또는 생략을 하면 유사한 값으로 나타나집니다. 근데 저희는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정확한 값이에요. 그래서 옵션 값은 0 또는 펄스 값으로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우리 제2의 14셀을 선택하셔서 는 VL까지 치시고 VLOOKUP 자, 탭키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 상태에서 기준값은 H의 14셀. 왜냐하면 H의 14셀의 상품명이 바뀌면 자동으로 당월 판매량이 바뀔 거이기 때문에 자, 쉼표. 자, 기준값부터 데이터 범위를 잡을 거예요. C의 5부터 G의 12까지 해도 되고 끝까지 잡아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쉼표. 열 번호는 우리는 당월 판매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열 번호를 5라고 지정해 주세요. 만약에 전월 판매량을 구한다 할 때는 열 번호가 그렇죠. 4라고 입력해 주셔야겠죠. 단가를 구한다 할 때는 열 번호를 예, 맞아요. 3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하시면 true 유사일치, 펄스 정확일치라고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0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 펄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옵션 값에 펄스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봤더니 자, 백진주 쌀의 당월 판매량이 2045 맞게 나왔나요? 자, 만약에 상품명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되면 자, 이렇게 당월 판매량이 그것의 당월 판매량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브이로그 함수는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1월 달과 5월 달에는 VLOOKUP 함수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어려운 VLOOKUP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월에 출제되었던 C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6번 문제 보시면 판매 금액을 구하는 문제예요. H의 14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을 판매가 곱하기 총 판매량으로 구하시오. 자, 똑같은 VLOOKUP인데요. 총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우리 위에서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곳에 판매 금액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판매 금액을 판매가 곱하기 총 판매량으로 구하래요. 위에 보니까 판매가와 총 판매량은 있어요. 그러면 이 VLOOKUP을 두 개를 구해서 그것을 곱하란 소리예요. 판매가와 총 판매량을 구하란 소리겠죠. 제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일단 먼저 헷갈리시면 판매가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VLOOKUP 똑같이 가로 열고 여기서의 기준값은 그렇죠. H의 14셀이 되겠지요. 자, 쉼표. 범위는요. 기준값부터 범위예요. 기준값부터 범위는 어디부터예요? B의 5부터인가요? 아니죠. 그쵸? 우리 기준값은 상품명이기 때문에 요 상품명인 C의 5부터
제2의 12까지 블록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표. 자, 열 번호는요, 우리는 지금 판매가를 먼저 구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판매가는 내가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있어요. 자, 이따가 구할 총 판매량은 다섯 번째 열에 있네요. 자, 지금은 판매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열 번호가 4, 우리는 정확일치이기 때문에 0을 직접 입력하시던지 펄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던지.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값, 이 범위 중에 네 번째 열에 있는 정확한 값을 찾아서 나타내시오. 자,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상품명이 리즈타라 핑크의 판매가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판매가가 아니라 판매 금액을 구할 건데,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총 판매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서 여기에서 구한 값에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vlookup으로 총 판매량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vlookup이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 구해놓은 이 vlookup을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맨 뒷부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하는 거는, 자, 우리는 네 번째 열이 아니라 다섯 번째 열의 총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자, 열 번호만 5라고 입력해 주시고, 요렇게 판매가 구한 값에 곱하기 총 판매량을 곱해 주시면, 자, 여기서 원하는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 금액이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 vlookup 함수는요, 1월부터 8월까지 모든 형 문제에 vlookup 함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월부터 8월까지 한번 쭉 이어서 풀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에 출제되었던 B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여러분, 요런 표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 첫 번째, d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dsum이라는 함수는요, 조건에 대한 합계값을 구해주는 함수. daverage 함수가 있어요. daverage는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주는 함수. 자, dmax가 있어요. dmax는 조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 dmin은요, 그쵸? 조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 dcount 함수.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자, 그리고 dcounta라는 함수가 있어요. dcount 함수는요, 조건에 대해, 여러분, count 함수는 뭐에 대한 개수죠? 빈 셀이 아닌 것들의 개수예요. 빈 셀은 카운트를 해주지 않고요. 빈 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뭐 숫자나 문자나 이런 것들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앞에 D가 들어갔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해당하는 빈 셀이 들어가지 않은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1월부터 8월 달까지 문제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요, 1월부터 8월 달까지 모든 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함수는 dsum 함수와 daverage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dcounta 함수는 2월 B형 문제와 7월 A형 문제에 딱 2번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이런 dmax, dmin, dcount 함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daverage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daverage만 나올 경우가 있었고, 우리 라운드,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 라운드다운, 무조건 내림하는 함수와 같이 결합해서 함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공식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sum 똑같아요, 여러분. dsum은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여러분 dsum은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자, 열 번호, 쉼표, 그리고 조건 범위. 여러분 저희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좀 전에 배우셨던 VLOOKUP 함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왜냐면 조금 공식이 비슷해요. 막 열번호도 들어가고 범위도 들어가고 해서 공식 순서도 헷갈리시거나, 그리고 우리 아까 VLOOKUP 함수 같은 경우에 범위를 블록 잡을 때 기준이 되는 것부터 블록 잡았던 거 기억하시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기준이 되는 것부터 블록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블록 잡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해요. 자, 우리 여기 1월부터 8월 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요, 마지막에 조건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조건 범위를요, 직접 적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여러분 조건을 입력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표로. 데이터베이스는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범위, 예를 들어 뭐 분류가 화장품이다, 뭐 공급업체가 블랙뷰티이다,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맞는 조건 범위를 블록 잡아 주셔야 한다는 거. 우리 밑에 있는 dAverage, dCount 함수도 마찬가지. 공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1월 B형에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두 개나 나왔어요. 3번 문제를 보면 dsum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블랙뷰티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4번은 화장품의 할인가 평균 반올림 해서 dAverage로 구하는 문제네요.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블랙뷰티의 판매 수량의 합계, 공급업체가 블랙뷰티인 판매 수량의 얘네들의 합계. 자, 이 두 개의 합계값을 구하고, 자, 그 뒤에 개라는 문자열을 붙이라고 하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의 13셀에는 dsum 조건에 대한 합계값을 구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자, B의 4부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VLOOKUP 함수는요, 여기 B의 5부터 잡아도 됐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반드시 필드명과 함께 블록을 잡아주셔야 돼요. B의 4셀부터 잡아야 결과값이 구해지지, B의 5부터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별표 3개. 자, B의 4부터 저는 그냥 J의 12셀까지 블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쉼표.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값은 판매 수량이잖아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중에서 판매 수량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그쵸? 7번째 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호를 7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쉼표. 자, 조건 범위는요, 블랙뷰티 판매 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공급업체가 블랙뷰티이다. 우리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표로 줬었던 것처럼 여기는 따로 표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조건을 맨 위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의 4부터 2의 5까지가 조건 범위예요. 데이터베이스 요 범위에서 7번째 열에 있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자, 조건은 2의 4에서 2의 5부터 있는 공급업체가 블랙 뷰티인 합계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하면 합계값이 구해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AND 연산자, 결합하는 연산자죠. 그거와 함께 개라는 문자열을 붙이래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AND 붙여주시는 거 맞나요? 아니지요. 그쵸? 뒷섬이 끝났으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AND 개라는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엑셀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붙여주셔서 AND 개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4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라운드가 있는데요.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화장품 할인가의 평균을 먼저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14셀에는 디에버리지 가로 여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의 5부터 잡는 거 맞나요? 아니지요. 반드시 필드명 B의 4부터 J의 12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쉼표 화장품의 할인가 평균이에요. 할인가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할인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호는 6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쉼표 조건 범위는 어디에 있나요? 화장품 할인가예요. 여기서는 분류가 뭐이다? 그렇죠. 화장품이다. 요 화장품인 것들의 할인가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조건 범위는 C의 4부터 C의 5까지 자, 지정해 주시고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 여기서 라운드 하라고 했는데 반올림 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그것을 제외한 평균값이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라운드를 하기 전에 라운드 계열 함수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가실게요. 라운드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느 셀 안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셀을 선택해주고 자, 지금처럼 어떤 함수식에 나온 그 결과에 라운드를 하겠다 하면 셀 또는 함수식 그 뒤에 쉼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릿수예요. 얘가 라운드 함수의 공식. 자,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업 똑같아요. 똑같이 셀 또는 함수식 쉼표 자릿수. 라운드 다운 함수가 있죠? 무조건 내림하는 함수 똑같이 셀 또는 함수식 자릿수예요. 자, 어떠한 셀에 1, 2, 3, 4.5678이라는 값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건데 반올림에서 나타나고 싶어요. 그러면 라운드 가로 열고 자, 그 값이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 쉼표 자릿수에 1이라고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엔터 하니까 자, 우리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반올림이 되었어요. 그쵸? 자, 만약에 2라고 입력을 하면 자릿수에 2라고 입력을 하면 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3이라고 하면 당연히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겠죠. 자, 이번에는요 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정수값이 반올림이 돼서 나타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1의 자리까지 반올림 돼서 나타내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그렇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붙이면요. 1000 단위까지 이렇게 반올림이 돼서 나타나겠죠. 자, 만약에 라운드가 아니라 만약에 라운드 업이다 무조건 올린다 그럼 라운드 업하고 하시면 결과가
달라져요. 라운드 다운 하면 무조건 반올림 되어지는 값들도 반올림 되어지지 않고 무조건 내림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좀 살펴봤으면 여기서는 라운드 하래요. 근데 반올림하여 1000 단위까지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 얘를 보니까 여기 34,600이 나오면 얘를 35,000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함수식이에요. 그렇죠? 요게 우리 D 에버리지 구한 것이 함수식이에요. 그 앞에 얘를 라운드 해요. 가로 열고 뭐요? 이 함수식 끝나고 나서 쉼표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자릿수를 몇으로 지정해 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3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죠. 그때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D 에버리지로 구한 값을 라운드 해라. 어디서요? 1000의 단위까지. 자, 이렇게 반올림해서 나타내라. 엔터. 이해할게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66,000이라는 값으로 라운드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저희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2월에 출제되었던 B형 문제 2-B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거기에서 자,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핫도그 창업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자, 항목이 핫도그인 창업 개수가 몇 개이냐. 저기 지금 핫도그라는 게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D 카운터 함수,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함수, 카운터 함수는 빈셀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빈셀이 아닌 핫도그의 개수를 구해주는 그런 문제겠죠. 자,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2의 13셀에는 D 카운터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반드시 필드명까지 포함돼서 B의 4부터 저는 그냥 J의 12까지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쉼표 열 번호, 내가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자, 우리는 여기 항목에 핫도그가 몇 개인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항목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열에 있어요. 그러면 열 번호를 4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쉼표. 자, 조건 범위는 그쵸, 항목이 핫도그이다. 2의 4부터 2의 5가 조건 범위가 되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 닫고, 자, AND 연산자 이용해서 개를 붙이래요. 자, AND 하시고 개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해라. 이 전체 범위 중에 자, 네 번째 열에 있는 이 항목들 중에서 항목이 핫도그인 것들이 몇 개이냐? 자, 그리고 끝에 개를 붙여라.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핫도그 창업 개수는 3개라고 나타났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요, VLOOKUP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 ITQ 엑셀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함수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우리 VLOOKUP 함수는 1월부터 8월의 모든 형의 문제에 다 출제가 된 문제니까 모두 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예요, 여러분. 자, 풀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곰PD쌤의 강의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해 주셔서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는 다른 함수들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